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로 오종훈입니다. 오늘 2세대 코나 준비를 했습니다. 벌써 5년이 지났죠. 2017년에 처음 등장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직접 무대에 올라서 코나 소개를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제 2세대로 진화한 코나가 시장에 새로 등장을 한 것이죠. 디자인, 에어로다이나믹이 강조된 디자인, 그리고 앞모습은 이런 얇은 심리스 램프가 적용되어 있는 현대차의 새로운 패밀리룩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디자인 만나볼 수가 있을 텐데요. 보시면 앞에 이렇게 액티브 플랩 적용되어 있어서 이 엔진룸의 온도 조절과 공기저항을 같이 조절하고 있죠. 이렇게 공기저항을 피할 수 있는 에어로다이나믹 디자인 적용되어 있고요. 앞뒤로 19인치 타이어 적용되어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1.6 터보, 2.0 가솔린, 1.6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차로 파워트레인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디젤 엔진은 완전히 이제 퇴출이 됐죠. 그래서 오늘 시승할 모델은 1.6 터보 엔진 모델 타고 시승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 차 신형 코나의 판매 가격은 약 2,500만 원대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자, 그 값어치 제대로 할지요.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현대차 출입기자 단체 시승이어서요. 약 2시간 만에 이 차 훑어봐야 됩니다. 서두르시죠.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실내에도 보면 이렇게 견고한 수평 라인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차체 앞모습에 이 심리스 램프, 얇고 긴 수평 라인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디자인 포인트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12.3인치 모니터 2개를 이어붙여서 계기판과 인포메이션 모니터를 적용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은 또 커넥티드 카 내비게이션 칵핏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스티어링을 먼저 보시면 하나, 둘, 네, 스티어링을 2.5회전 하고요. 자, 스티어링을 아래로 패들 시프트 들어와 있습니다. 오른쪽은 시프트 업, 왼쪽은 시프트 다운. 홈하면 이런 기능들 들어와 있고, 폰 프로젝션,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음성 메모, 빌트인 캠 들어와 있고요. 하이패스 기능, 하이패스 기능에는 이제 실제 카드를 적용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이 하이패스 기능 적용되어 있습니다. 설정 보면 차량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 운전자 보조, 주행 편의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고속도로 주행 속도 자동 조절, 이런 기능들 들어와 있고요. 하이패스, 공조, 자동 환기, 창문 습기 방지, 에어컨 자동 건조, 그러니까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도 팬을 불어줘서 에어컨 내부를 건조시켜주는 그런 기능, 애프터 블로우 기능이죠. 이런 기능 들어와 있네요. 시트, 라이트, 실내 무드 조명, 밝기, 색상도 이런 색상들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사용자 설정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디폴트 된 값, 정해진 컬러를 선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도어에 이런 기능들, 파워 테일 게이트 들어와 있고요. 스마트 키 2회 눌러 잠금 해제. 파워 테일 게이트 열리는 속도도 빠르게 보통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키 소지하고 테일 게이트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테일 게이트가 열리는 스마트 테일 게이트 기능 있고요. 원격 창문 제어 기능도 들어와 있고, 디지털 키 기능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키 사용할 수가 있고, NFC 카드 키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디지털 키는 창문 열고 닫고 시동 걸고 뭐 이런 기능들을 키 없이 스마트폰이나 NFC 카드 키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차량 내비게이션, 차량 속도 표시해 주고요. 주변 교통 정보도 표시해 주고, 증강현실 기능도 들어와 있네요. 음성인식, 라이언, 어피치, 무지, 제이지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음성인식 설정 있는데, 헬로우 현대, 안녕 현대 음성인식으로 부를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클러스터 테마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클래식, 심플 이렇게 두 개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네요. 그래픽 스타일, 드라이브 모드 연동을 할 수도 있고, 그래픽 스타일을 스타일 A, 스타일 B, 스타일 C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기능들이 들어와 있고요. 계기판 보시죠. 계기판 이런 정보들 볼 수가 있겠네요. 이 부분에 보시면 기어 레버가 스티어링 휠 아래쪽으로 올라와 있죠. 덕분에 이 오른쪽 변속기 레버가 있던 공간을 좀 더 넓게 활용할 수가 있게 됐죠. 변속 기어 레버도 이제 직관적으로 앞으로 갈 때는 앞으로 돌리면 됩니다. D고요. 후진을 할 때는 뒤로 당기면 되죠. R이고요. 이렇게 좀 더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합니다. 엔진 시동 버튼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물리적인 버튼들, 이렇게 자주 쓰는 버튼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공조 버튼들이 그 아래 들어와 있고요. 자, 이 부분 보시면 C타입 USB 버튼 2개 들어와 있죠. 그리고 이 부분 12V 전원구,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 그리고 열선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냉풍 시트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오토 홀드 기능 들어와 있고요. 주행 모드 버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르는 건 안 되고요. 이렇게 좌우로 돌려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카메라, 조수석 열선, 냉풍, 그리고 파킹 어시스트. 그리고 이 부분은 넓은 공간으로 사용을 하다가 컵홀더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컵홀더가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아래 이런 덮개를 씌울 수 있고요. 그 아래 이렇게 공간은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조수석 시트 이 버튼들, 이 버튼을 통해서 조수석 시트를 따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오버헤드 콘솔 보시면 SOS 버튼, 그리고 빌트인 캠, 카메라 작동 버튼, 그리고 선루프 조작 버튼 들어와 있습니다. 선루프는 이렇게 넓지는 않지만 이렇게 선루프 준비되어 있고요. 자,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뒷좌석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뒤로 가시죠. 네, 뒷좌석입니다. 제가 앉았던 그대로 운전석 두고 뒤로 앉았고요.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꽉 차는 공간 남죠. 머리 위로도 주먹 하나 여유 있게 들어갑니다. 소형 SUV에서 이 정도 공간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좁은 공간은 아니다 싶고요. 차급에 비해서는 기대 이상의 공간 확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창 이렇게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만 차창이 열리고요. 그리고 차창은 완전히 수납이 됩니다. 남김없이 완전히 수납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올릴 때도 역시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만 작동한다는 사실, 그리고 도어 트리면은 세 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뒷좌석 열선 시트 버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다라는 얘기고요.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그 아래 C타입 USB 포트 2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 이렇게 내릴 수가 있고요. 2개 컵홀더 있죠. 그리고 뒷시트는 이렇게 6대 4로 접을 수가 있습니다. 접으면 트렁크 공간을 좀 더 넓게 확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을 테고요. 실내등은 이 부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뒷좌석 빠르게 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자이로로 가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D56 코나 2세대 코나죠. 코나 타고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양에서 시승 출발합니다. 1.6 터보, 2.0 가솔린, 1.6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차 이렇게 라인업을 이루고 있고요. 디젤 엔진은 이제 현대차에서 완전히 퇴출이 됐죠. 시승하는 모델은 1.6 터보의 인스피레이션, 그리고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발짝이 아주 가볍네요. 자, 드라이브 모드, 스포츠, 에코, 노말 3개의 주행 모드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스포츠 모드에서 가속페달을 조금 깊게 밟아 보는데도 바로 힘을 받는 건 아니네요. 약간 터보렉이 느껴집니다. 뚝 밟아서 잠시 후에 힘을 드러내는 거죠. 킥다운 버튼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킥다운 버튼은 없고요. 네,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날씨 화창하고요. 시야 좋습니다. 외기온도 영하 3도, 날씨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차체 사이즈가 좀 더 커졌습니다. 소형 SUV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작지 않은 크기이고요. 차체 길이는 물론이고 휠 베이스도 좀 더 늘렸죠. 그래서 휠 베이스가 좀 더 확대됐다는 것, 실내 공간이 그만큼 넓어질 수 있었다 라는 얘기고, 또한 주행 안정감을 좀 더 우수하게 만드는 데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죠. 오버 더 에어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하죠. 이제
자동차에서 어떤 이런 하드웨어적인 기계적인 우수성 못지않게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빠르게 업데이트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 오버더웨어 기능을 적용을 해서 주요 기능들을 AS 센터에 가지 않고도 업데이트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기분 좋게 흔들리는 그런 느낌 전달이 되고요. 앞바퀴 굴림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 차체 흔들릴 때 뒷바퀴가 좀 힘없이 허전하게 따라오는 그런 느낌 숨길 수는 없고요. 시속 90에 맞춰서 스티어링 휠에서 잠깐 손을 떼보죠. 차선의 중앙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있고요. 다만 내 차만 인식하고 있죠. 바로 옆으로 트럭이 가고 있는데 트럭은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잡으라는 안내 뜨고요. 차간거리는 1, 2, 3, 4단계로 조절이 되는 거고요. 자, 약간 오른쪽으로 굽어가는 길인데요. 자,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도 차선을 읽으면서 이제 조향에 개입을 하는 거죠. 앞뒤 방향으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을 하면서 앞뒤의 차간거리를 유지를 하고요. 좌우로는 차선 이탈 방지 장치, 차선 유지 보조 장치가 작동을 하면서 차로의 중앙을 정확하게 유지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정도에서는 주행보조 시스템 믿고 움직여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 완전히 운전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자, 규칙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빨래판길,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 계속되는 충격을 잘 이겨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충격을 완전히 흡수한다 라고 볼 수는 없을 테고요. 어느 정도의 충격을 흡수하고 또 어느 정도의 충격은 그냥 시트를 통해서 운전자에게 전달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고속도로 주행보조 시스템 HDA 1입니다. 2가 아니고요. 자, 시속 100km에 맞춰 봅니다. 시속 100km에 세팅을 했지만 지금 구간 단속 중이어서 속도를 제한 속도 이내로 조절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지도 정보 그리고 주행 정보를 잘 파악을 하면서 스스로 속도를 조절, 제어하고 있는 거죠. 공차 중량이 1420kg에 불과합니다. 1.5톤이 채 안 되는 거죠. 내 몸무게까지 합치면 이제 1.5톤이 되겠습니다. 1.6L에서 200마력의 힘을 만들어낸다는 것, 상당히 효율이 좋은 그런 엔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람이 좀 부네요. 시속 90인데도 바람 소리는 어느 정도 실내로 파고 들고 있습니다. 앞창이 이중접합 차음률이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창만 가지고는 아무래도 실내로 들어오는 소리 제어하는데 걸러내는데 좀 한계가 있겠죠. 자, 가속 페달에 아무런 조작을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는 구간에서는 속도를 다시 줄였고요. 지나고 다시 속도를 쭉 끌어올립니다. 자, 시속 100km까지 속도 끌어올렸고요. 8단 변속기죠. 8단 보면 RPM 1600, 7, 6, 5, 4, 3단 5000rpm까지 커버를 하네요. 8단 1600rpm. 그래도 제법 RPM 제법 낮추고 있다 싶은 게요. 1.6L 그렇게 여유 있는 배기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속 100에서 제법 낮은 RPM을 보이고 있다 라는 게 인상적입니다. 스포츠 모드에 두고요. 자, 쭉 속도를 끌어올려 봅니다. 자, 엔진 소리가 완전히 죽지는 않는데 바람 소리를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역시 바람 소리가 훨씬 더 크고요. 엔진 소리는 바람 소리에 파묻혀서 거의 들리는 듯 마는 듯 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에서도 조향에 개입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고속에서 제동을 했을 때 브레이크의 반응도 제법 안정감 있게 속도를 제어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툭툭 스티어링을 흔들어 보는데 운전자의 의도에 크게 벗어나지 않게 차체가 반응을 하고요. 특히 시트가 몸을 잘
받쳐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스포츠 시트는 아니지만 흔들리는 몸을 적당하게 잘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주행 모드 노말 그리고 에코가 있죠. 에코로 잠깐 가봅니다. 투 좀 긴장감이 살짝 풀린 그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군요. 확실히 바람이 덜 부는 구간에서는 이 속도에서 바람 소리 잘 안 들리죠. 조용합니다. 지금 바람이 좀 잦아드니까 시속 100km에서도 좀 조용하다 싶고요. 노면이 좀 거친 노면에서는 노면 잡소리가 어느 정도는 실내로 파고드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속 90km에서 이 정도 제법 조용한 실내를 유지할 수 있는 것, MVH 대책을 소형차 치고는 충실하게 신경 써서 마련했다라는 거죠. 앞창에 이중접합 차음유리 적용하고 있고요. 바닥에 플로어 쪽에 언더커버 소재를 충실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19인치 타이어도 MVH에 좀 더 강한 흡음 타이어를 적용을 했다는 설명입니다. 소형차 치고는 제법 고급스럽게 만들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자, 에어로다이나믹에도 상당히 신경을 쓴 디자인입니다. 액티브 에어 플랩 적용되어 있고요. 사이드 가니쉬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에도 보면 이렇게 공기의 흐름을 잡아주는 에어로핀 적용되어 있고요. 리어 스포일러와 사이드 가니쉬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기의 흐름을 잘 잡아주는 그런 에어로다이나믹 디자인을 적용을 해서 공력 효과를 높이고 있죠. 공기의 흐름을 잘 유도해서 공기의 저항을 줄이고 바람 소리도 줄이고요. 그러면 또 연비는 조금 더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아까 출발할 때는 바람이 좀 많이 불었나 봅니다. 지금 바람이 좀 잦아들었고요. 시속 80km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는데 실내 아주 조용하네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아주 잔잔한 정도의 소리 들어오지만 대체로 실내는 조용합니다. 아까 출발할 때 실내로 유입된 바람 소리가 다소 크게 느껴졌던 것은 아무래도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였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고요. 바람이 잔잔해진 상태에서 느끼는 실내의 정숙성은 아까와는 달리 제법 조용한 편이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스포츠 모드로 가서 잠깐 또 달려봅니다. 스포츠 모드 넣으니까 바로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지는 가속감입니다. 자, 전륜구동이죠. 앞바퀴 굴림입니다. 고속 주행을 할 때 아무래도 차체 흔들림이 좀 더 증폭되는 그런 느낌, 완전히 지울 수는 없는데요. 소형 SUV 차체 길이와 힐 베이스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차체 흔들림에 그렇게 강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런 것을 감안하면 차에 주어진 조건에 비해 본다면 제법 야무지게 잘 달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속 100에서 잠깐 제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영하 4도 노면은 좀 식어 있을 테지만 눈이 쌓여있는 길은 아니어서요. 좀 과감한 제동 시도해 봅니다. 시속 100이고요 뒤로 따라온 차 없습니다. 제동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잘 서는데요. 비상등 작동하는 것 봤고요. 안전등은 뭐 따로 반응을 하지 않지만 시속 100에서 아주 과감하게 풀브레이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체가 그렇게 요란스럽게 멈추지가 않죠. 잠깐 앞이 숙여지는가 싶더니 이내 수평을 유지하면서 안정감 있게 제동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의 느낌 단단하게 밟히고요. 페달을 통해서 전달되는 브레이크 진동의 느낌, ABS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테고요. 또한 이 차에는 다중충돌 방지 장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의식을 잃어서 차를 제어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일정 속도까지 제동에 개입을 해서 차체의 속도를 낮춰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2차 사고를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자, 이 차에 올라와 있는 안전 및 편의 장비들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 말씀드렸고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전방 그리고 후방 주차거리 경보 등을 기본 탑재하고 있고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측방 주차거리 경고,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등의 기능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속도를 쭉 끌어올리고요. 제 앞바퀴 굴림이죠. 19인치 타이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동, 턴, 쭉 속도를 더 붙여보는데요. 되게 전륜구동 자동차, 그러니까 앞바퀴 굴림 자동차는 엔진이 앞에 있어서 앞이 무겁죠. 조향도 앞에서 하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질수록 차가 바깥으로 밀려나는 언더스티어 현상이 일어나게 마련인데요. 빠르다 싶은 속도로 밀어붙였는데도 운전자의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확한 조향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안하다 싶은 생각은 없고요. 다만 날씨가 추워서 타이어 그립이 완전하지는 않을 겁니다. 타이어 그립이 어느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도 비교적 훌륭한 그런 코너링 성능 보여줬다 싶습니다. 어쩌다 한번 기분 내킬 때는 좀 스포티한 주행, 과감한 주행 도전해도 재미있겠다 싶네요. 그래서 이 차 판매 가격이 얼마냐? 1.6 터보 가장 기본 가격은 2,537만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차는 인스피레이션 트림이고요. 3,097만원 이 기본 가격입니다. 시승하는 이 차는 여러가지 옵션을 다 붙인 풀옵션 차량이고요. 그래서 약 3,300만원 정도의 가격이라고 하네요. 네, 이 차 1.6 터보 엔진 적용한 198마력의 힘을 내죠. 그리고 1420kg의 공차 중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마력당 무게비 계산해 보면 7.2kg 정도 되는데요. 8초 전후에 시속 100km 가속시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GPS 계측기 걸고 직접 달려가면서 측정해 보도록 하죠. 에어컨 끄고요. 주행 모드는 스포츠로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GPS 계측기가 측정한 이 차의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결과는 이렇습니다. 소형차의 배기량의 한계를 잘 극복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제법 빠른 시간 안에 짧은 거리에서 시속 100km 터치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돌아가는 길에는 연비 테스트 해봅니다. 이곳 파주 임진각인데요. 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향까지 뭐 그렇게 긴 코스는 아닙니다만 그것도 주로 자유로 자동차 전용 도로를 통해서 가는 겁니다만 뭐 연비 어느 정도나 나온지 한번 체크해 본다는 의미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림미터 세팅 다시 했습니다. 저 에코 모드로 선택을 해서 이제 출발합니다. 제 1.6 터보고요. 19인치 타이어를 적용한 앞바퀴 굴림 방식입니다. 공인복합 연비 12.2로 인증을 받았네요. 네, 이제 자유로 빠져나가고요. 킨텍스까지 이어갑니다. 이곳까지 달린 연비 정확하게 리터당 19.0km 기록을 하고 있네요. 공인복합 연비가 리터당 12.2인데 리터당 20km를 넘보는 연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시내 구간 접어들어서 지금 킨텍스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교통 흐름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서 그러겠죠. 엔진 오토스탑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외기온도 영하 3도, 많이 따뜻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영하의 기온이고요. 그래서 엔진 오토스탑이 일어나기에는 날씨가 받쳐주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향으로 들어갑니다. 연비 리터당 18.6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코나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아쉬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음성 명령은 음성으로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헬로 벤츠, 안녕 BMW처럼 음성 명령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면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 그게 안 됩니다. 헬로 현대, 안녕 현대 음성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 이 계기판 좌측 면인데요, 이 모니터 좌측으로 남아있는 공간이 상당히 어정쩡합니다. 블랙 하이그로스 재질로 마감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는 지금 직물로 마감을 해 놨죠. 이 계기판의 좌측 부분 마무리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애매하게 마감을 할 거라면 직물보다는 모니터와 비슷한 재질인 블랙 하이그로스 재질로 마감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상품성, 그리고 성능, 편의장비 모든 면에서 그 수준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켰다 라는 점 확인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소형차 시장에서 SUV의 강세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여전히 소형차 시장에서 세단이 다시 되돌아오기는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 해봅니다. SUV들이 워낙 강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중에서도 호나 아주 탁월한 경쟁력 갖추지 않았나 하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시속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